이번에는 로봇입니다. 로봇으로 가는데 로봇 쪽 얘기하다 보면 약간 울컥합니다. 이번에 젠스노왕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삼겹살에 소주에 그리고 또 치킨만 드시고 로봇 쪽 피지컬 AI 관련된 쪽을 뭔가를 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먹튀 이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상처를 남긴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속상하긴 합니다. 그래도 갈 길은 가야겠죠. 그런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화일 기준으로 금요일 날 보게 되면 다시 움직입니다. 물론 시장이 좋다 보니까 가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좀 결이 바뀌었어요. 로봇을 바라보는 저희 시각들이 바뀌어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먼저 촉발된 쪽들은 보니까 HL 만도가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많이 소외되다가 뭐 자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 쪽에서 언제든지 턴할 수는 있었는데 상한가까지 들어간다고 어이 깜짝이야 이런 모습들이 들어오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골드만삭스가 일단 아침에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HL 만도도 얘기를 했겠지만 한국이 로봇 산업 쪽에서 가장 중심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밸류체인과 모든 것들을 한국에 많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훨씬 싸고 밸류체인을 많이 갖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철저히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서는 배제를 할 거기 때문에 한국이 그에 따른 가장 수혜를 많이 본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일본도 있겠죠. 일본도 있는데 일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약간 장인 정신 그러다 보니까 액추에이터 하나 만드는데도 장인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다. 주문했더니 좋긴 좋아요. 받아봤더니 와 이런 거 좋은데 이거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3개월 걸린답니다. 하나 만드는데 이해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은 아니 대량으로 많이 필요한데 그거 좋긴 좋은데 좀 빠르게 안 되겠어요? 그러면 스미마생 이러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다 보니까 대량 양산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런데 한국은 제조업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의 우방이다 보니까 훨씬 더 밸류체인 쪽에서 갖춰지기 좋겠다라는 쪽에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HL 만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주가가 바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 잘못 본 게 아니네 라는 쪽에서 시장이 다시 가자 로봇 쪽으로 다시 또 회귀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뉴스를 몇 가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나온 뉴스가 그나마 조금 더 꿈을 실게 되는 얘기가 갖고 오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로봇 하게 되면은 지금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실적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털고 있어? 라고는 하지만 일단 몇 가지 사실을 봤을 때 한국 시장의 담론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노조와의 관계 물론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노조와의 관계 특히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 반도체부터 몇몇 회사들을 보게 되면 노조들이 강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도 성과를 나눠줘라 라고 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노조에 대한 입김과 그리고 또 이를 약간 더 벗어나기 위해서는 로봇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저거만 완성돼봐라. 내가 대체하는 쪽들을 맞을게. 물론 노조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로봇이 제대로 침투를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연적으로 이탈되는 인력들이 있어요. 뭐냐면 퇴직으로 그리고 또 신규를 안 뽑고 퇴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체적인 인력은 로봇으로 침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스며들면서 약간 인간은 좀 슬프죠. 인간은 좀 약간 좀 도태되고 로봇들로 들어오는 과정들로 봤을 때 기업의 생산성만 본다.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로봇 기업들 당장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해? 라고 하지만 가장 성장주의 핵심은 성장주를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핵심은 구체화입니다. 구체화라는 얘기는 저거 이번에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물론 머스크 CEO가 갖고 있는 팬덤도 있겠지만은 로켓을 재사용해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계속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는 우리 화성에서 만나요 라고 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구체화된 쪽들이 아무리 적자여도 스토리가 붙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구체화되는 것들. 근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로봇 쪽들이 지금 멀었어. 무슨 이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본 적도 없는데 왜 그래 라고 하시겠지만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로봇이 이번에 축구하는 또 아틀라스를 딱 보기 시작했을 때도 슛을 하는데 이게 축구 선수가 1년 동안 습득을 해서 배울 수 있는 스킬을 단 1시간 만에 학습을 통해서 얻어간다. 뼈대에 그만큼의
어떤 동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간과 거의 유사한 쪽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하드웨어를 갖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구체화된 사실이 나오다 보니까 로봇 쪽들이 쉽게 안 좋고 계속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과정들이 나온 거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마 이게 압축이 될 겁니다. 아, 이쪽이 제일 좋은 회사, 이쪽이 선택받은 회사라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압축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가장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유니트리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회사죠. 그래서 이번에 IPO를 진행을 하는데 3월 달에 이제 들어가서 62억 달러 밸류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돈으로 10조가 조금 안 되죠. 그런 쪽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으로 됐었을 때 IPO를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밸류를 얼마나 받아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지금 기업 가치가 PSR 매출 비율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23에서 29배. 당연히 순이익 밸류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23에서 29배 정도까지 하게 되면 약 최대한 30배까지, 매출의 30배까지는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대충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PSR 아시잖아요. 예전에 저희 2차전지 볼 때 많이 썼던 거, 실적은 아직 안 나와도 돼. 매출이 나와 거기다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왔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또 기준으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런 기준이 대충 생기긴 했지만 밸류가 정당히 될 수 있는 요인들로 본다. 그러면 국가전력망, 중국 남방전력망, 페트로차나 이제 다 중국 그룹이죠. 거기다가 아마존, 마스프, 해외 기업까지 약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40%가 해외 매출을 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쓰고 있구나라는 쪽들인데, 쓰는 쪽들이 더 못 늘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시퍼렇게 눈을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확장세가 약간 좀 흔들릴 수가 있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실적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가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밸류체인과 함께 성장은 해 놓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커진다. 제약 요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보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이 정도의 밸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일단 두 번째로는 또 어제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라 로보틱스. 뉴까지는 알겠는데 뉴라 로보틱스가 나오는데 독일 회사입니다. 스타트업이에요. 이 회사가 일단 유럽 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번에 투자 유치를 했는데 1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조 단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테더, 퀄컴, 아마존, 엔비디아, 보쉬 다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 라는 쪽들이 깜짝 놀란 거죠. 물론 독일 기업들은 당연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 쪽들이다 보니까 기계 쪽에선 또 한 엔지니어 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쪽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여준 게 없어요. 네, 특히 자율주행 로봇 AMR이라고 하죠. 이쪽이나 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도 아직 뚜렷하게 뭐 이름은 명칭을 했더라고요. 근데 동작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강하게 나온 모습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1조 달러가 들어가요. 어허라, 이게 트렌드예요. 지금 글로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까지 투자를 해가면서 가능성 있는 회사들한테 자금을 태워서 빨리 끌어올리게 하는 게 지금의 단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로봇 쪽에서는 기대감이 좀 채워지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로봇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2배까지 늘어났다. 이런 것들도 눈길이 가는데 그만큼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뉴스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걸출한 스타가 있습니다. BD라고 쓸게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는데 이 회사는 저희가 2021년도 일단 현대차 쪽에서 약 한 1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가치가 얼마인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분들에게 쭉 따져가면서 또 현대차가 30%, 뭐 기아가 17%, 뭐 정의선 회장이 20%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게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막 가고 있을 때, 게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장 큰 강점은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즉 손이나 아니면 발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인간과 똑같진 않다고 하더라도 당장 작업장에 투입해서 만약에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만 훈련들이 마치게 되면은 바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가장 접근성이, 그리고 또 시기열로는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쪽에서 옵티머스도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테슬라 쪽이요. 그렇게 되면은 기대감이 더 높다 보니까 가장 진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진화됐다는 얘기는 뭐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 빨리 투입시켜서 사람 대비해서 어떤 성과를 낼 만한 쪽이다.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틀라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거 1조 정도의 투입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2028년 가게 되면은 연간 3만 대를 시작으로 해서 양산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한 2년 뒤 정도쯤 되는데 그 정도 시작되고, 그런데 고객사들이 뒤에서 500개 기업이 그거 나오게 되면 나 좀 주세요 라고 해서 샘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딱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많이 눈길을 가고 있다 이런 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는 2030년 가게 되면 기업 밸류가 1조 대 인수를 했는데 지금 163조 얘기가 나옵니다. 와, 지금 약간 10년 만에 163배 벌었다. 와, 장사자, 야, 와, 예.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가치가 그렇게 크게, 성장주의 밸류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겠죠. 대기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지배구조를 구성을 완벽하게 못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부터 해야겠죠.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20%, 그때쯤 가게 되면은 혹시나 그때 판다라고 했을 때는 160조에 20%면은 30조 넘게 32조 정도는 이제 돈으로 들어오고, 이걸 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제 지배구조 완성시켜 놓자. 지배구조의 완성은 현대모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대모비스는 가치를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강점이 AS 사업부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 안 좋아도 AS는 꾸준히 한다는 쪽에 대한 강점이 있고, 두 번째는 로봇 쪽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액추에이터는 우리가 핵심적인 거 다 해 라고 하는 쪽. 예전에는 이게 액추에이터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이 다 부각을 받았던 적은 있었지만, 아니다, 그냥 우리가 할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 액추에이터 관련주들이 막 부각받았다가 최근에 시들시들해지죠. 현대모비스 때문입니다. 예, 덕분은 아니고 우리가 다 할게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면 핵심주를 찾아가야죠. 그럼 현대모비스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지배구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의선 회장이 딱 내가 갖고 있는 모비스만 집중하겠다.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인 지분 팔아서 이쪽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아마 지배구조의 정점이 딱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핵심은 모비스가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현대차 쪽들 애틀라스의 밸류체인을 한번 쭉 본다. 그러면은 참 신기해요. 예, 다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거 가지고 잘 움직인다. 네, 얼마나 역학적으로 잘 만들어 놨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손은 조금 좀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지금 보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컨트롤 타워, 기아도 역할을 좀 해요. 근데 기아 좀 너무 싸요. 근데 싼 건 나도 다 알고 있는데 모멘텀이 뭐냐? 안 가는 것뿐이죠. 하지만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컨트롤 타워 쪽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기아 같은 경우는 아마 자율주행에서 좀 더 부각을 받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에서 지금 레벨 2 정도를 내년 가게 되면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SDV 쪽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기차가 기반이 됐을 때 거기서 소프트웨어만 딱 바꾸기 시작하게 되면 자율주행으로 바로 변신한다. 그런 쪽에서 분위기 바꿀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아도 언제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거는 싸면 그냥 갖고 있을게요. 지금 뭐 선행 PR로 7배 정도면 좀 억울하잖아요. 기아만 안 가는 게. 나중에는 한 번은 반응하겠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현대오토에버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번에 현대차로 갈 때 오토에버로 거의 그냥 많이 대응을 했었지만, 일단 지금부터는 핵심을 찾아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모비스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액추에이터 감속기 관련된 하드웨어 쪽에서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일단 HL 만도 아까 말씀드렸었죠. 나왔고 SPG도 들어가는데 PG보다는 모비스의 영향력들이 커지다 보니까 나머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게 조금 한계인 것 같고, 그중에서 SBB테크 영향도 좀 크죠. 로보티즈까지 하는 로봇의 손을 만드는 회사까지도 연결시킨다. 그러면은 이 정도 하드웨어 쪽에서는 집중해야 되는 회사가 그래도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외장 모듈이 나오는데 화신 SL 정도는 이게 비싼 거냐, 어떤 단가가 높은 거냐, 수익성이 높은 거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고, 배터리 있고 거기다가 시각 센서, 이거는
LG노텍, 삼성전기 다 뭘 하는 거냐면 당연히 카메라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데 요 SOS랩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때 현대차가 지분까지 투자를 했다가 지분이 좀 떠나면서 조금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은 그래도 국내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는데 중요한 거는 핵심을 보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